자, 실전 모의고사 8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5번부터 갈 거고 마찬가지로 어휘 정리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문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문으로 가서 문제풀이 형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구문도 공부하고 어휘도 공부하고 독해까지 같이 연결된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일단은 단어부터 볼 건데 첫 번째 depend on 잘 나오죠. 잘 보세요. 뜻은 기본적으로 뭐뭇에 의존하다의 뜻이고 동의어가 여러 개 있는데 적어보겠습니다. 동의어 가장 많이 나오는 거 rely on, 그 다음에 count on 잘 나오지. 그리고 to를 쓰게 되면 turn to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도 있냐면 resort to 전부 다 뭐뭐에 의존하다의 뜻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뭐뭐에 의존한다라는 것이 또 어떤 말일 수 있냐면 무엇에 달려있다 이런 말이야. 그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있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거 그 사람에 따라 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뭐에 의존하다, 뭐뭐에 따라 다르다,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끝. 됐습니까? 넘어갈게. 두 번째 스토어인데 얘 뭐야? 하나 둘 셋 상점이요. 맞는데 얘가 동사일 때 뜻이 있고 또 상점이 아닌 명사일 때 뜻을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동사일 때는 뭔가 상점에 물건을 쌓아두는 거니까 이것을 저장하다 이 뜻이야. 저장하다 혹은 비축하다 이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명사는 이거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저장 혹은 비축 이렇게 하면 끝. 야, 스토어라고 했을 때 고3이니까 무조건 상점이라고 하지 말고 저장하다, 비축하다의 타동사 뜻과 명사할 때는 저장, 비축의 뜻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요게 포인트 잘 보세요 여러분들. 봐봐. 일단은 해석을 하고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 원, 동사원 다음에 컴마 딱 찍힌 상태에서 as 다음에 V2 주어 2야. 그러면 해석은 그냥 주어 원이 동사원 한다야. 그리고 나서 주어 2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쌤, 동사 2는 왜 해석 안 하시나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사실상 여기서 그런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사원 하는 것 이 말과 똑같아요. 주어 2가 동사원 하는 것처럼인데 해석하실 때 주어 2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야. 됐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주어가 이렇게 있고 동사원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동사원의 종류가 여러 가지일 수 있지. 예를 들면 비동사 다음에 뭔가 나오는 케이스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조동사 can 같은 게 나온 다음에 동사 원형일 수도 있을 것이고 맞니? 그런 다음에 완료 형태면 have, pp에 이렇게 형태가 나올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아니면 일반 동사에 go나 it 같은 일반 동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쓰고 싶은 거야. 주어 원은 동사원 하다. 주어 2가 뭐뭐 한 것처럼. 철수는 잘생겼다. 민수가 잘생긴 것처럼 이렇게 쓰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쓰다가 컴마 땅 때린 다음에 as를 싹 써주고요. 그 다음에 동사를 먼저 쓰는 도치 형태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동사 2는 뭐를 쓰면 되냐면 만약에 동사원이 비동사 형태를 갖고 있으면 비동사를 그대로 끌고 오시면 돼요. 왜? 어차피 주어 원이나 주어 2나 똑같이 잘생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동사가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반복해 쓸 필요 없이 간단하게 앞에 있는 동사의 일부만 가져오는 거야. 그 다음에 can 동사 원형이었으면 앞에 있는 can만 이렇게 쓰시면 끝입니다. 동사 원형은 쓰지 않는다고. 여기는 앞에 있는 have만 딱 가지고 오시면 돼요.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일반 동사는 이 친구들이 오는 게 아니라 do나 does나 did가 이렇게 온 상태에서 뒤에 주어 2를 쓰면 끝이야. 이렇게. 되니? 철수는 잘생겼다. 민수가 그런 것처럼. 즉 민수가 잘생긴 것처럼. 철수는 많이 먹는다. 민수가 그런 것처럼. 민수가 많이 먹는 것처럼. 됐어? 그래서 as를 쓴 다음에 뭐부터? 동사 먼저 쓰고서 주어 2를 쓰는데 동사 2가 어차피 얘랑 똑같으니까 얘 일부만 가져오는 거야. 알겠어? 일반 동사일 때는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뭐를? 두 동사를 갖다 쓴다. 알겠습니까? 예시 보세요. 봐봐. 그녀는 착해. 뭐야? 비동사지. 그러면 얘가 그대로 오면 끝. 그녀의 여동생이 그런 것처럼. 즉 그녀의 여동생이 착한 것처럼 이 말이지. 하나 더. 짐은 have pp야. 됐습니까? 짐은 방문했었습니다. 그 사원을.
켈리가 그런 것처럼, 즉 켈리가 그 사원을 방문했던 것처럼. 봐봐. 그러니까 켈리가 방문한 것과 짐이 방문한 게 똑같은 말 아니야. 그러니까 반복하기 싫은겨. 그래가지고 얘만 딱 이렇게 앞으로 빼주면서 이렇게 생략해 준 거야. 알겠습니까? 요 형태를 암기하셔야 돼. 알겠죠? 그 다음 reading, 독서라는 게 중요해. 중요하다는 무슨 동사야? 일반 동사 아니요. 뭐처럼? communication skills, 대화 능력이 중요한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은 count라는 일반 동사를 받으니까 얘가 두 동사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끝. 필기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와우, 이렇게 구문적인 꿀팁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알려줄 수 있다니. 그리고 문장에 바로 적용하니까 연습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 열심히 들으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마치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데 실력이 같이 있는 느낌 아니야. 그치? 얼마나 꿀팁이야 이게. 얼마나 꿀 같은 그런 커리큘럼 입니까? 그죠? 가볼게. 성공적인 학습은 depends 뭐뭐에 달려있다, 뭐뭐에 의존한다야. 뭐에 의존하냐면 수많은 요소들에 의존합니다. 성공적인 학습은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구나 이 뜻이지. Learner store, 학습자의 상점이 아니라 학습자의 비축, 학습자의 저장이지. 뭐에 대한 저장이냐면 지식과 경험에 대한 저장이. 학습자가 지식과 경험이 있으면 이런 말이죠. 확실히 기여합니다 이 뜻이야. 그 다음에 참고로 친구들 여기에 뭐가 빠져있냐면 사실은 to 뭐에 대한 기여냐면 성공적인 학습에 대한 기여. 요거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학습자의 지식과 경험에 대한 저장이 지식과 경험이 많으면 확실히 성공적인 학습에 기여한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봐봐. as 있고 동사 먼저 나오고 뒤에 주어 있잖아. 그치? 앞에가 무슨 동사야? 일반 동사지. 그러니까 현재형 더즈가 이렇게 온 거야. 왜? 뒤에 주어가 단수니까. attitude 단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독서를 향한 학습자의 태도가 성공적인 학습에 기여하는 것처럼 이런 말이야. 학습자의 태도, 읽기를 향한 학습자의 태도가 그런 것처럼 이 말이야. 됐습니까? 다시 한 번만. 어렵죠? 성공적인 학습이라는 것은 의존하는데 수많은 요소들에 의존합니다. 학습자의 저장, 지식과 경험에 대한 저장이 확실히 기여합니다. 성공적인 학습에. 뭐처럼? 독서를 향한 학습자의 태도가 그러한 것처럼, 즉 성공적인 학습에 기여하는 것처럼 됐어. 학습자가 뭔가를 많이 알고 있을수록 성공적인 학습을 할 수 있구나. 학습자의 독서에 대한 태도가 성공적인 학습에 기여하는 것처럼 이 말이라고요. 됐습니까? 아유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들, 단어에 대한 디테일, 그 다음에 이런 문법적인 구문적인 포인트를 알고 계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해석이 될 수가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갈게. 자, 무관한 문장인데 잘 보세요. 35번 문제, 이거 무조건 맞춰야 되는 유형인데 잘 보세요. 뭐냐면 무관한 문장이라는 것은 무관한 문장, 이거였을까? 이거 팔 아파. 밑에 써야겠다. 말 그대로 무관한 문장을 찾는 것인데 원래 없던 문장을 추가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답이 1번이야. 원래 1번은 없던 문장이야 이 지문에서. 근데 일부러 추가시켜가지고 뭔가 이상하게 만든 문장이라고. 됐습니까? 그것을 싹 제거하는 그런 유형이 되겠고, 그러면 무관한 문장의 포인트가 뭐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어떤 형식을 취하냐면 두 가지식이야. 그러니까 주제가 앞에 딱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부연 설명을 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첫 번째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써야겠다. 첫 번째 1번 보기 앞까지 읽고 여기까지 됐습니까? 읽고서 소재나 주제를 갖다가 먼저 파악하시는 거야. 소재나 주제를 파악하는 게 포인트라고. 됐습니까? 이게 있어야지. 어차피 하나의 글에서 몇 가지 얘기만 해. 한 가지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이거랑 벗어나는 것을 찾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보통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위에서 봤던 소재와 혹은 위에 써있는 단어는 일치를 해. 똑같은데 똑같은데 뭐가 달라? 주제가 달라요. 주제가 다름. 요게 나와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단어와 소재가 똑같으니까 뭔가 비슷한 내용의 글 같은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예 딴 소리를 하는 것을 갖다가 골라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거의 95%예요. 알겠습니까? 자, 가볼게. 처음에 읽을 때 좀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왜? 주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성공적인 학습이라는 것은 의존합니다. 수많은 요소들에 읽었던 부분이고 학습자의 저장인데 지식과 경험에 대한 저장이 분명히 기여해요. 뭐에? 성공적인 학습에. 학습자의 태도가 그러한 것처럼 뭐에 대한 태도야? 읽기에 대한 태도가 그러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책을 읽고 또한 똑같은 강의를 들어. 그런데 생각과 학습이 달라. 개인 내서 개인이니까 사람마다 뭐 때문에? 각각의 사람이 그 경험으로 가지고 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잘 보세요. 똑같은 공통의 것을 보더라도 뭐가 달라?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요. 왜? 경험과 지식이 다를 거니까. 생각하는 것이 다름. 요게 이 글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번 전에서 요거를 갖다가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물론 쓰지 않아도 괜찮아. 알겠습니까? 읽고서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어떤 걸 접하는데 책이든 뭐든 접하는데 이게 본인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다를 수 있구나. Thinking, learning, differ구나. 뭐마다 사람마다 다르구나. 요거를 인식하시면 끝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주제가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다. 뭐 때문에? 지식 때문에, 경험 때문에. 됐습니까? 가보자고요. 개인은 연관시키는데 공통의 지식의 몸체니까 공동의 지식을 갖다가 다른 방식으로 한대? 연관시킨대. 그렇잖아. 지금 이 말이잖아. 공동의 것을 다르게 생각한다고. 됐습니까? 뭐 때문에? 그들이 이미 아는 것 때문에 혹은 알지 못하는 것 때문이야. 됐어? 그러면 잠깐만요. 글을 보는 연습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결국에는 봐봐. Thinking, learning, before 안 돼. 됐어?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한대. 여기서 다른 방식으로 간다는 거야. 됐습니까? 뭐 때문에? 그들이 이미 알고 있거나 모르는 것 때문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사람이 경험으로, 자기 경험으로 가지고 오는 것.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의 경험과 지식 때문에 이 말이겠지. 이렇게 똑같은 말이구나를 인식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물론 문제를 풀 때는 못 느낄 수 있겠지만 풀다 보니까 같은 말이구나. 사실은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구나. 연결이 부드럽구나. 이렇게 느끼면 끝이겠지. 됐습니까?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봐봐. 어디 갔어? 이해하는 건데 갈등을 이해하는 거야. 다른 국가에 있는 갈등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대. 뭐 할 때? 학습자가 모를 때. 기후나 지형이나 그 국가의 역사를 모를 때. 그치?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역사 같은 걸 보더라도 똑같은 나라의 문제를 보더라도 내가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어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한테는 똑같은 상황인데 쉬울 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똑같은 상황인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 만약에 학습자들이 발견하지 못한다면 관련성을 그 대상 혹은 주제에 대한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들은 그것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으면 관심 있게 볼 텐데 지식과 경험이 없으니까 관심이 안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as learners, 학습자가 경험할 때, 프로세스, 과정을 경험할 때 어떤 과정이냐면 전문가가 사용하는 과정이야. 뭐 하는 데 있어서? 찾거나 쓰는 데 있어서. 뭐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됐습니까? 그럼 그들은 적용할지도 모른대. 무엇을? 그러한 생각 과정을. 어디에다가? 다른 과목에 역시. 봐봐 친구들. 아까 봤던 단어들은 비슷해 안 비슷해? 똑같죠? 이런 것들. 또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들. thinking 이런 것들. 단어는 비슷하지만 주제가 다른 거야. 다시 읽어볼까? 학습자가 과정을 경험해. 어떤 과정이냐면 전문가가 사용하는 과정이야. 뭐 할 때? 리서치하거나 글을 쓸 때 특별한 필드에 대해서. 전문가가 하는 방식을 갖다가 적용할 수 있구나. 이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관련 없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우리 지금?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나의 지식, 나의 생각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재미가 있는 것을 나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쉽다 생각하는 것을 나는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거 아니겠어? 그런데 전문가에 대한 게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따라서 선생님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학생들의 그 지식을 알아야지. 그치? 그래야 얘에 맞게 뭔가 컨텐츠를 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경험을 알아야 돼. 뭐에 대한 경험이냐면 특정 개념에 대한 경험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왜? 사람마다 같은 것을 주더라도 생각하는 것이 다르니까 얘가 어떤 경험이 있는지 어떤 지식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줄 수가 있으니까. 됐습니까? 끝! 결국에 문제를 풀 때 1번 보기 전까지 소재나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고 답은, 즉 무관한 문장은 소재와 단어는 똑같지만 주제가 상이한 것을 주는 형태구나. 그러니까 얼핏 봤을 때는 비슷한 얘기 같지만 읽어보니까 완전 딴소리야. 됐습니까? 요게 무관한 문장의 포인트라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37번이고 바로 어휘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던 건데 친구들 보세요. to는 너무이고 형부는 너무 뭐뭐 하다 이 뜻이지. 그 다음에 너무 뭐뭐 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친구들 형용사나 부사 뒤에 투부정사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뭐뭐 하기야.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 수 있다야 없다야? 너는 뭐라 하지? 그걸 사기에 너무 가난해. 무슨 말이야? 너무 가난해서 살 수가 없다지. 요 두 가지를 다 이해하셔야 돼. 결국에는 너무 이거 하기 때문에 뒤에 거 할 수가 없다의 뉘앙스라고. 알겠습니까? 보세요. 그는 너무 키가 작아. 자전거를 타기에. 그러니까 키가 작아서 자전거를 탈 수가 없다. 이 뜻이죠. 됐습니까? 끝. 두 번째. via인데 품사가 기본적으로 전치사야. 그런 다음에 뭐뭇을 통해서 이 뜻입니다. via 이메일 하면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한다. 이 뜻이겠죠. 됐습니까? 끝. 그 다음 나왔던 부분인데 친구들 보세요. 봐봐. 주어 동사가 있고 친구들아. 그 다음에 착 나오다가 명사가 있는 상태에서 컴마가 빵 찍혀. 됐어? 그런 다음에 위치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공통적으로 요 컴마 위치의 해석을 뭐라고 하시냐면 그리고 그것은 이라고 하면은 만사 끝이야.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것이라는 게 받는 게 두 가지인데 잘 보세요. 그것이 앞에 있는 요 명사 선행사일 수도 있고. 됐습니까? 선행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앞문장 전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중에 뭐든 간에 그냥 그리고 그것은 이라고 해석하시면 만사 오케이라고. 됐어? 근데 그것에 해당하는 게 앞에 있는 명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앞문장 전체의 내용일 수도 있다는 거야. 철수는 착하고 돈도 많고 뭐 그렇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철수를 좋아하는 이유이다. 그럼 그것은 뭐야? 돈도 많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앞문장 전체. 오케이? 돼요? 그러니까 주어는 동사하다 해석을 하시고 이게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것이든 아니면 앞문장 전체의 내용이든 그리고 그것은 이라고 붙인 다음에 동사하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끝! 철저하게 어떻게 하면 해석을 더 잘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 맞게 지금 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가볼게. 문장 보세요. But 그런데 there are times 뭐가 있냐면 시간 혹은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가 있냐면 when 보세요. 이거 메시지인데 you are 잘 보세요 여러분들. 명사 있고 다시 한번 명사 동사 있으면 뒤에 있는 명동 묶어서 앞에서 꾸며주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뒤에 있는 명사가 동사하는 앞에 있는 명사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메시지인데 다시 한번 명사 동사니까 당신이 뭐 하고 있는 보내고 있는 그 메시지가 is to니까 너무 중요하거나 민감해서 뭐 할 수 없는 거야? 보내질 수 없는 거야. 됐습니까? 뭐를 통해서 via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질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왼절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times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죠. 형용사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관계부사절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돼요? 하지만 어떤 시간 혹은 때가 있습니다. 메시지인데 당신이 보내고 있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중요하거나 민감해서 보내질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컴마 위치야. 그러면 그리고 그것은 이런 뜻이지. 여기서는 의미상 앞에 있는 이메일을 이렇게 받는 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breaks down, 고장납니다. 혹은 실패합니다. 이 뜻이야. 오케이? 뭐 할 때 when you want to, 너가 뭐 하고 싶을 때, 전달하고 싶을 때, 무엇을? 감정을 전달하고 싶을 때는 이메일이 좀 허접하다는 거지. 왜? 글밖에 없으니까. or when the 메시지가 더욱더 복잡할 때는 그것이 고장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끝이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앞에서 나오는 요 왼절은 형용사절이고 그 다음에 보라 색깔 요 왼절과 여기 or 뒤의 왼절 요 두 가지는 무슨 절이야? 아, 부사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자리가 명사를 꾸며주는 자리, 즉 형용사 자리니까 형용사절. 여기는 부사처럼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니까 부사절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할 때와 복잡할 때 고장이 나는 거니까 지금 요 주황 색깔로 묶은 왼절은 앞에 있는 breaks down을 꾸며주는 부사절이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읽게 하시고. 그렇구나. 메시지가 조금 허접할 때가 있구나. 감정을 전달할 때 이럴 때는 감정을 전달하기 힘드니까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 이어서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요 파트를 어려워하는 친구들 잘 봐봐. 이건 어떤 문제냐면 간단해. 봐봐.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쓰자. 여기다 쓰자. 여기다 쓸게. 이렇게 있을 때 네 가지의 단락을 묶는 거야. 이렇게 해서 묶는 거야. 뭔가 자동차 그거 같지만 묶는 거야. 그러면 네 개가 딱딱딱딱 붙어서 하나의 글이 될 텐데 잘 보세요. 이게 이어지는 시그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뭐라고? 이어지는 시그널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얘와 얘가 이어지는 시그널 여기, 얘와 얘가 이어지는 시그널 여기, 얘와 얘가 이어지는 시그널 여기가 있을 거야. 됐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걸 보고서 우리가 연결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맞니?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표현이 될 건지를 고민해 보시는 거야. 알겠어? 무슨 말이냐면 이런 표현들은 뭐가 있냐면 단서가 있어. 단서. 쉽게 말해서 이런 거지. 지시사. 예를 들어서 이 본문 같은 경우에는 these 같은 것들. 이러한 것이면 앞에 이러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대명사. they면 앞에 복수명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 he면 앞에 남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연결사. 이런 것들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 고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아, 얘와 얘가 연결되는 것이 이 지시사 때문이구나. 이 대명사 때문이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알겠어? 이게 아니면 또 뭐가 있냐면 소재나 아니면 전개 방식을 보셔야 돼.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같은 것끼리 같이 있어야 돼.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 같은 것끼리 같이 있어야 돼. 철수를 얘기하고 싶으면 철수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영희를 얘기하고 싶으면 영이야. 됐습니까? 철수 영이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서를 보고서 그 다음에 소재와 전개가 같은 것끼리 묶여 있는지를 봐야 돼. 알겠습니까? 동그라미면 동그라미끼리, 세모면 세모끼리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이 글쓰기 원리라는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이 고리를 연결시켜 보자라는 게 이 문제의 취지야. 알겠니? 가볼게요. 별거 없어. 봐봐. 나는 지금부터 이 문제를 멋지게 풀겠다가 아니라 지문을 이런 눈으로 봐야 되는구나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야. 알겠습니까? 뭐라고? 멋지게 푸는 게 아니라 지문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풀 수가 있구나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라고. 알겠습니까?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잡게끔 만들어 드리는 거야. 알겠죠? 가볼게요. 많은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이 있습니다. at our disposal. 버려. 뭐를 포함해서 얼굴 맞대고 하는 대화. 그 다음에 전화. 보이스 메일 메시지를 남기는 거. 그 다음에 스네일이나 익스프레스 메일을 보내는 거. 텍스트 메시징, 트위팅 같은 것들. 그 다음 팩싱 같은 것들. 그리고 이메일이 있어. 그리고 그것은 종종 수단인데 선택의 수단이야. 왜냐면 그것은 빠르고 쉽고 무료니까. 됐습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서? 무슨 얘기했어? 여러 통신 수단이 있다. 이 얘기를 한 다음에는요. 이메일이 좋다. 이 얘기하죠. 왜? 퀵한
퀵하고 이지하고 프리하니까 됐습니까? 그 얘기로 정리가 될 수 있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A번 가시면 봐봐. 이러한 이점들 때문에 이메일은 좋대. 뭐에 대해서? 상업적인 어떤 통신에 대해서. 어때? 이거 있어? These advantages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 둘, 셋. 있잖아. 잠깐만요. 앞에 빠르고 쉽고 무료인 게 이점들 아니야? 그러니까 제시문과 얘가 붙을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근데 꼭 얘여야 돼? 그건 아니지.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점들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여긴 아니지만 얘도 괜찮아. 그러니까 지울 수가 일단은 없지. 맞니? 아, 단서를 통해서 얘가 붙는지 안 붙는지를 볼 수가 있구나. 이걸 느끼시라고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 메시지가 더욱더 복잡해지고 뭔가 미묘한 차이가 있어지면 인간의 목소리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전송하는 뭐 감정적인 의미와 컨텐츠를. 됐습니까? 어때? 이거는 제시문과 어떻습니까? 얘랑 붙는 느낌이 안 붙는 느낌이야? 잘 모르겠지. 봐봐. 여기서는 인간의 뭐를 얘기합니까? 인간의 보이스, 휴먼 보이스 얘기를 한단 말이야. 맞아? 10번 가볼게. 또한 잠깐만요. 아, 이것처럼 또한도 역시 뭐가 되는 거야? 단서지. 왜? 연결사니까. 또한이라는 것은 앞에 얘기를 했던 걸 그대로 똑같이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철수는 착해. 또한 철수는 공부를 잘해. 철수에 대한 플러스 얘기였으면 또한 플러스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흐름이 쭉 이어진다고. 맞아? 또한 실제로 제한, 한계가 없어. 뭐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너가 이메일을 보낼 때 시간에 대한 한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생각이 스트라이크 유, 너를 딱 쳐. 한밤중에. 그러면 당신은 로그인 해가지고 이메일에 보낼 수 있어. 메시지를 어떤 사람들한테.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죠. 봐봐. 그러면 여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도 이메일 얘기해요. 됐습니까? 맞아. 여기 무슨 얘기를 해? A도 이메일 얘기해요. 맞아. 그러면 여기도 이메일 얘기, 여기도 이메일 얘기, 여기는 휴먼 보이스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봐봐. 소재와 전개 방식이 붙어 있어야 돼. 같은 것끼리 같이 있어야 돼.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친구들 뭐랑 뭐가 친구야? A랑 C가 친구인 거 알겠지 여러분들? 맞아? 그러니까 C, A인지 A, C인지는 봐야겠지만 아무튼 붙어 있어야겠지. 얘 뭐야? 얘 이메일이지. 그럼 얘도 붙어 있어야겠지. 맞니? 그러면 순서가 제시문이 제일 먼저니까 여기서 A든 C든 먼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B가 오는 게 맞지 않겠다는 거야. 됐습니까? 왜? 얘만 다른 거니까. 그렇잖아. 그치? 그러면 A가 뭔지 C가 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요. 뭐를 통해서? 지시사를 통해서. 됐습니까? 연결사를 통해서. 그러면 봐봐. 얘를 더 읽어보니까 but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때가 있는데 너가 보내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크리티컬하거나 민감해서 보낼 수가 없다는 거야. 이메일을 통해서. 이것이 고장나 뭐 할 때 당신이 감정을 전달하거나 메시지가 복잡할 때는 이메일이 소용이 없다는 거야. 됐어? 그러면 A에서 but 다음에 처음에는 야 이메일 좋아 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메일 뭐 하다? 이메일이 한계가 있다 이 얘기를 해요. 맞니? 그러면 A랑 C를 봤을 때 당연히 이메일이 좋아. 그 다음에 여기 이메일이 안 좋아지. 그러면 또 한 다음엔 이메일이 좋아하니까 이렇게 갈 수 없을 거 아니야. 그치? 마지막에 마이너스로 끝나니까 또한 플러스일 수가 없잖아. 그러면 여기에 왔다가 제시문에 있는 장점과 C에 있는 장점이 합쳐지면서 these advantages로 받는구나. 이렇게 가야 돼요. 맞아? 그러니까 C에서 A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러한 장점들은 C에 있는 장점과 앞서 봤던 이메일이 빠르고 퀵하다 요것과 합쳐진 말이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정답은 끝났죠? C 먼저, 그 다음에 A, B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A와 B가 붙는 것도 볼게요. 봐봐.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너가 감정을 전달하고 싶거나 메시지가 더욱더 복잡하면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안 보이다가 문제를 풀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됐습니까? 봐봐. 이 문제는 간단해.
같은 것들끼리 모아놓으면 돼. 됐습니까? 그러면 같은 것들끼리 모여있다는 신호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단서 아니면 소재나 전개야. 아, 이런 것들을 보고서 힌트를 얻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these advantages 있으니까 앞에 advantage가 있겠다. also니까 앞에랑 흐름이 똑같겠구나. 그 다음에 같은 소재와 전개 방식이 똑같으니까 같은 것끼리 모여있구나. 이메일은 이메일끼리, 휴먼 보이스는 휴먼 보이스끼리 모여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A와 C가 곧 죽어도 붙어있겠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문제를 푸는 것은 엄청난 연습이 많이 필요해, 친구들. 그러니까 그냥 한 문제 한 문제 맞추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큰 원리를 가지고 그것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실력이 된다고. 알겠습니까? 자, 잠깐만 지워놓고서 다시 시작할게요. 잠깐만요. 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38번이고 바로 시작해볼게요. 보시면 강조의 두야. 봐봐. 말 그대로 강조를 하기 위한 두인데 잘 보시면 이런 거야. 동사를 쓸 때 이 동사 중요한데 강조할 방법이 없어. 그러면 앞에다가 두를 빡 쓰면 돼. 두나 더즈나 did를 빡 쓰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뒤에 있는 동사가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서 강조가 되는 거야. 강조가. 그러면은 I ate 나는 먹었다. 이거에서 강조하고 싶어. 먹은 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I 다음에 ate가 과거니까 did ate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마치 동사가 두 개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요 두 동사가 뒤에 있는 뭐 미쳤나봐. 미안해. 이시 되는 거죠. 미안. 이렇게요. 동사 원형이니까. 그러면 먹은 건데 먹은 걸 강조해주는 느낌이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실제 동사는 eat고 did는 앞에서 eat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강조의 두라고 해요. 개인적으로 해석하지는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강조의 두구나. 이렇게만 인식하면 끝.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속사 ing를 해보세요. 문장에서 접속사가 있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올 때 우리가 이 친구를 갖다가 부사절이라고 하고 이 친구는 주절이라고 한단 말이야. 맞아? 그랬을 때 얘가 중요하니까 부사절에 있는 주절과 똑같은 주어를 지울 수가 있어. 됐습니까? 그 상태에서 동사에다가 ing를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when I drive 내가 운전을 할 때 I sing 나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거 아니야. 그러면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으니까 얘를 지울 수가 있다고. 안녕 이렇게. 원래는 접속사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생략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런 다음에 동사에다가 ing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됐어? 그러면 접속사 다음에 ing가 있으면 쌤 접속사 다음에 원래 주어동사 아니겠습니까? 맞는데 생략되면서 이렇게 ing가 붙을 수가 있는 거야. 이걸 분사구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럴 때 해석을 그냥 접속사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when ing 뭐뭐 할 때 after ing 뭐뭐 한 후에 while ing 뭐뭐 하는 동안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접속사 뒤에서 ing 붙어있다. 분사구문이구나. 대신에 접속사가 생략되지 않고 그냥 나와 있는 거구나.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끝. 마지막. 요거는 오형식인데 enable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런 컨셉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해석이 이 명사가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가능하게 하다 이 뜻이야. 뭐뭐 하도록 뜻이 기네. 가능하게 하다. 그냥 쉽게 하면은 목적어가 뭐뭐 하게 만들다 이 뜻이네요. 마치 사역동사 같은 느낌으로. 됐습니까? 이렇게 필기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은 봤던 것들이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느낌이지. 지울까? 그래요. 요걸 통해서 문장을 한번 보자고. 가보겠습니다. still이라고 하면은 여전히도 있지만 요게 하지만이야. 됐어요? 하지만 루소는 did maintain 했다 유지했다가 아니라 유지했습니다. 이 뜻이죠. 같이 강조니까. 알겠어? 무엇을?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뭘 느꼈냐면 잠깐만 society 사회가 뭐 될 수 있다라고
조직될 수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냐면 to give 주기 위해서야. 누구한테? 그것의 멤버들한테, 그 사회의 구성원들한테 더욱더 큰 prosperity 번성과 fulfillment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사회가 재정비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뭐 하는 동안이냐면 at the same time 동시에 enabling 만들면서 뭐가? 그들이 일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만족감과 번성도 주고 그 다음에 동시에 그 구성원들이 일하게 만들면서 일하도록 가능하게 함으로써 어디에서? 하모니 속 조화 속에서 조화롭게 뭐를 위해서? 공공의 선을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끝이네. 오! 사실 쉬운 문장은 아니야 친구들. 잠깐 퍼스한 다음에 다시 읽고 와봐. 이게 하나씩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어디야? 이런 부분 하나씩 이런 부분 하나씩을 정확하게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문장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다시 하지만 루소는 유지했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을. 그리고 느꼈습니다. 사회가 재조직될 수 있다라고. 뭐 하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그것의 멤버들한테 더 큰 번성과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동시에 뭐 하면서? 가능하게 하면서. 됐습니까? 가능하게 하는 동안 그들이 일하도록 어디에서? 조화 속에서. 즉 조화롭게. 뭐를 위해서? 공공의 선을 위해서.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지만 제대로 모르거나 아니면 잘 모르는 포인트를 조금씩 건드려주면 훨씬 더 해석이 부드러워진다고. 알겠어? 오케이. 문제 풀이로 가겠습니다. 보시면 봐봐. 이런 거야 친구들이. 이 문장 삽입은 친구들아 10중 8구 어떻게 푸냐면 쌤 저는 단서가 중요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시문에 있는 단서를 활용을 해가지고요. 이걸 갖다가 지문 속에 이렇게 퐁당 빠뜨리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쌤 여기에 such, 귀중한 such가 있고요. competitiveness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such라는 것은 그러한 경쟁이니까 앞에 경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앞에 경쟁이 있는 부분 다음이 이 문장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렇게 푸는 것은 얘를 갖다가 경쟁이 어디 있더라? 여기다. 여기구나. 이렇게 푸는 것은 쉬운 문제만 가능하고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사실 솔직히 이 문제도 이렇게 풀려요. 원래 이 문제는. 됐습니까? 쉬운 문제지 그러니까 사실은 제시문에 있는 걸 보고서 지문으로 가는 거는 올바른 풀이법은 아니에요. 원래는요. 왜냐면 경쟁이라는 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또 여기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한 군데에 있으냐는 법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꼭 이걸 보고서 경쟁이다. 이거구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뒤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위험한 거지. 그래서 원래는 지문을 먼저 보고서 제시문을 활용하는 게 올바른 풀이법이야. 원래는. 됐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 답이 2번이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원래는 2번에 있던 거야. 맞지? 그치? 2번에 있다가 올라간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2번에 뭐야 정답이지. 맞니? 그러면 원래 2번에 있던 문장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어디가 있어? 위에 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2번 문장을 지나갈 때는 분명히 여기는 어색함이 있을 거야. 왜? 원래 있던 문장이 빠져 있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보세요.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5개 중에 하나를 지나갈 때는 어색한 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즉, 첫 번째 지문 속에 단절이 있을 것이다를 먼저 확인하는 게 포인트야. 됐습니까? 하나가 빠져 있을 거니까 분명히 한 군데는 어색하겠지라는 생각으로 푸시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러고 단절을 못 느꼈을 때 그때 비로소 제시문에 있는 소재와 아까 말했던 단서를 활용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지문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얘를 보면서 지문 속에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어색한 게 있지 않을까? 이걸 보신 다음에 없으면 가시라고. 알겠습니까? 물론 이 문제는 쉬워가지고 이걸로 충분히 풀립니다만 이걸로 연습하는 게 정석이라고. 알겠어? 어려운 문제 풀 때는 까보겠습니다. 봐봐. 읽을 때 봐봐. 그러한 경쟁은 맞아. 그럼 그러한이 있으니까 앞에 경쟁이 있어야 돼.
그래서 체크해놔. 이렇게 체크해놓을 때 무조건 경쟁을 보겠다가 아니라 일단 지문 속에 단절이 있는지를 보는 게 포인트라고. 알겠습니까? 그러한 경쟁은 psychologically, 심리학적으로 detrimental, 해롭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더 안 좋게 만들어진대. 뭐에 의해서? 돈의 사용에 의해서. 그렇구나. 사실상 지문을 읽다 보면 제시문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목매지 마시고 지문 속에 단절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 상태에서 모르겠으면 일로 오는 거야. 알겠어? 가볼게. 철학자 루소는 믿었어. 인간이 are basically, 기본적으로 선하다라고 믿은 거야. 됐습니까? 그는 주장했습니다. 뭐 할 때? 사람들이 자연적인 환경에 살 때 그들은 남들과 잘 지낸다라고 믿었던 거야. 됐어? 오케이. 근데 그들이 그들의 자연적인 서식지를 버리고 도시에서 congregate, 모일 때 어떤 것들이 뭐 하기 시작해? go amiss 하기 시작한대. 뭔 말인지 모르겠으나 뭔가가 변하거나 안 좋게 된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문맥상. 그들은 도전한대. 서로에게 뭐에 대해서? 재산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그리고 아웃도 하려고 하는데, 뭔가 능가하려고 하는데, 서로를 어디에서? 비즈니스에서. 잠깐만, 눈치 빠른 친구들은 경쟁 아니야? 여기겠지. 이렇게 해도 이 문제는 풀려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단절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게 포인트라고. 알겠습니까? 계속해서 도구를 갖다가 만들어주는 거. 도구를 갖다가. 이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라고. 알겠어? 따라서 널리 퍼진 시기심과 욕심. 여기까지는 단절이 있어 없어? 딱히 없죠. 자연 환경에서는 잘 지내. 근데 도시로 가서 모이면 뭔가 안 좋아져. 오케이. 그들은 누군데? 사람들이겠죠. 됐습니까? 도전해. 서로에게 소유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서로를 능가하려고 해. 뭐에서? 사업에서. 그렇군. 그러니까 널리 퍼진 시기심과 욕심인데 뭐를 근거로 하는 거냐면 사실을 근거로 하는 거야. 돈이 처음에 온다. 즉 돈이 짱이다 라는 사실에 근거한 욕심과 시기심이 일반적인 결과라고. 뭐에? 도시의 삶에. 됐습니까? 그럴 수 있죠. 경쟁하니까. 루소는 느꼈어. 최적의 무대, 인간 발전의 최적의 무대는 언제냐면 사람들이 미개할 때야. 어디에서? 야생에서. 그러니까 도시에서 싸울 바에는 그 야생에 가서 미개하게 사는 거야. 그게 낫다는 거지. 왜냐면 그들은 더 건강하고 더 강하니까. 뭐보다? 밑에 있을 때보다. 어디 밑에야? 타락하는 문명화의 영향력 하에 있을 때보다 차라리 나니까. 이게 낫겠다. 이 뜻이야. 됐습니까? 하지만 루소는 유지합니다. 긍정적인 전망을. 그리고 느꼈습니다. 사회가 재정비될 수 있다고. 뭐 하기 위해서? 그것의 멤버들한테 더 큰 번영과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동시에 뭐 하면서? 가능하게 하면서. 그들이 일하도록. 어디에서? 조화 속에서. 뭐를 위해서? 공공의 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풀었을 때 단절이 안 느껴지는 게 정상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쌤, 저는 읽어도 모르겠어요. 어디가 빠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빠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그때부터 제시문에 대한 단서와 소재를 보시는 거야. 봐봐. 단서는 그러한 경쟁이니까 이 친구가 들어갈 문장 앞에는 경쟁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소재가 뭐였냐면 경쟁이 안 좋고 그런 다음에 상황이 돈에 의해서 나빠진대. 그러면 돈 얘기가 나와줘야 돼. 됐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경쟁이라는 것은 여기서 서로에게 도전을 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에서 서로를 능가하려고 하는 거. 여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돈이 중요하다 이 얘기가 나오는 요 중간 포인트 3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요 문제는 쉽기 때문에 제시문에 있는 소재나 단서, 특히나 예를 보고서 문제를 풀 수가 있었어. 그런데 어려운 문제일 경우에는 요걸로 가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왜? 경쟁이 지금은 운이 좋게 여기 앞에 딱 한 군데밖에 없지만 나중에는 여기도 경쟁, 여기도 경쟁 이런단 말이야. 그때는 풀 수가 없다는 거지. 중요한 것은 지문 속에 단절을 먼저 찾고 그게 없으면 제시문의 소재가 무엇인지 단서가 뭔지를 넣으시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자고요. 오케이? 끝.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40번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봐봐. 동격 대신데 친구들 잘 봐봐.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이 지금 시간이 빡빡하니까 조금 진도를 빡세게 나가는 점 이해해 주시고 동격 대신
앞에 명사가 있을 때, 근데 이 명사가 다름 아닌 추상명사야. 추상적인 명사.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fact, 사실, 뭐 rumor, possibility 이런 것들이야. 됐습니까? 추상적인 명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대시 이렇게 있는데 관계 대명사로 착각하기 쉽지만 뒤에 문장이 자그마치 완전한 문장이야. 뒤에 문장이 완전한 구도를 이렇게 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 명사와 뒤에 있는 대절의 의미가 똑같다라고 해서 얘를 갖다가 동격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인데 뭐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야. 그것이 뭐뭐 해야 한다는 아이디어. 이거 아니야. 그러면 그것이 뭐뭐 해야 한다는 것과 그 아이디어가 똑같으니까 얘를 갖다가 동격대 이렇게 부른다고. 됐습니까? 이 명사를 풀어준 내용이 요 동격대 이하의 내용이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포인트는 해석인데 잘 보세요. 해석할 때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가면 이거는 관계사 해석이야.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동격대는 주어가 동사하다 라는 명사 이렇게 가야 돼. 내가 너를 좋아한다 라는 사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요 포인트를 이해하셔야 동격대를 이해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해석할 때 주어가 동사하다, 동사하는 게 아니라 하다 라는 명사 이렇게 가라고. 그래서 이게 포인트. 스탠딩은 뭡니까? 봐봐요. 이게 형용사로 쓰일 땐 스탠딩은 서 있는 거니까 말 그대로 서 있는도 있지만 뭔가 변하지 않는, 그리고 변하지 않는 이 뜻이야. 명사일 때는 딱 변하지 않는 상태니까 이걸 갖다가 지위라고 합니다. 지위. 이렇게 표현을 하죠. 됐습니까? 아니면 지속, 뭐 계속 되는 거니까 이렇게. 오케이? 세 번째, 노주어 동사인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문장 시작할 때 노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주어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어? 그러면 주어부터 쓰지 말고 어떤을 먼저 쓴 다음에 주어도 동사하지 않는다 이 뜻이야. 어떤 주어도 동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돼. 오케이? No one was here. 어떤 사람도 여기 없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세미콜론은 이렇게 생긴 게 세미콜론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거 됐습니까? 이러면 요 세미콜론은 그냥 그리고야. 그냥 end라고 생각하면 끝. 됐습니까? 접속사구나. 마지막 잘 보세요. 비동사의 복수형 아나 워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뒤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있으면 100% 무슨 뜻이냐면 거의 70%가 뭐뭐 할 것이다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뭐뭐 해야 한다. 끝이야. 그러니까 요 비동사와 투부정사의 뜻이 will 아니면 must의 뜻이라고요. 됐습니까? 필기를 해보자고. 그 예문을. 학생들의 are 복수형 다음에 투부정사지. 그러면 학생들은 입을 것이다. 혹은 입어야 한다. 교복을 이거야.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해야 한다. 됐습니까? 요걸 토대로 문장을 볼 건데 문장이 더럽게 길지만 우리가 배웠던 걸 적용하시면 훨씬 쉽게 갈 수 있어. 보세요. AP인데 예를 들면 AP인데 뭔지 모르겠어. at one time 한때 had a standing 변하지 않는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야. 규칙. 이것도 추상명사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대시 동격 대시야. 동격 대. 알겠습니까? 동격 대시야. 그러면 주어가 동사하다라는 이해 됐습니까? 어떠한 이야기도 could contain 담을 수 없다라는 규칙이야. 됐습니까? 무엇을? more than on average 평균 19줄의 단어를 담을 수 없다라는 규칙이야. per sentence 문장당 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문장당 평균 19개의 단어를 담을 수 없다라는 규칙. 그런 다음에 여기서 땡땡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규칙이냐면 또 얘랑 병렬이지. 얘랑 지금 또 어떤 규칙이냐면 어떠한 paragraph, 어떠한 뭐도 단락도 could contain 담을 수 없다라는 규칙이야. 세 문장 이상을. 됐습니까? 그리고 또 있어. 그게 길지. that 또
일반적으로 모든 폴리슬라빅 하면은 다음절에, 그러니까 세 음절 이상 단어, 자전거 이런 것들. 다음절에 단어들이 were to be야. 그럼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해야 한다. were to be avoided, 피해져야 한다는 것이야. 됐습니까? 피해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야. 그 규칙이야. 뭐 할 때? 모노실라빅 하면은 무슨 뜻이야? 단음절에 산, 강 이런 거 한 글자. 단음절의 단어가 would express, 표현할 때, 무엇을? 똑같은 메시지를 표현할 때. 그러니까 굳이 자동차라고 표현하지 않고 차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은 의미일 때 얘를 쓴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뜻이야. 일반적으로 모든 다음절의 단어들이 피해져야 한다는 규칙이야. 뭐 할 때? 단음절의 단어가 표현할 수 있을 때 똑같은 메시지를. 됐습니까? 끝. 다시 한번 읽어볼게. AP는 예를 들어서 한때 가지고 있었다. 무엇을? 변하지 않는 규칙을. 어떤 규칙이냐면 어떤 이야기도 포함할 수 없다라는 규칙이야. 무엇을? 이상인데 평균 19개 단어 이상을 포함할 수 없다라는 규칙이야. 문장당. 그리고 어떠한 단락도 포함할 수 없다라는 규칙이야. 세 문장 이상을.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다음절의 단어들이 피해져야 된다라는 규칙이야. 뭐 할 때? 단음절의 단어가 표현할 때 똑같은 메시지를. 이렇게 가시면 됐습니까? 어부대. 힘들다잉? 빠르게 본문 스킵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봐봐. 보면은 요약문은 당연히 요약문을 먼저 본 상태에서 이 근거를 갖다가 지문에서 찾으면 끝이야. 스킬도 없어요. 그냥 보시면 돼. 자, 보겠습니다. 신문이 본질적으로 뭐 하니까 요 말이 친구들 뭐뭐 할 운명이라 뜻이야. 뭐뭐 할 운명이다. 그러면 it's doomed to be read, 읽혀질 운명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아니라 A한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됐습니까? 좀 어렵긴 한데 이렇게 써볼게. 신문이 not A한 방식으로 읽힌대. 읽힘.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신문은 쓰여집니다. 독자가 뭐 하기 위해서? 그러한 독서를 갖다가, 그러한 읽기를 갖다가 빈칸하기 위해서. 그래서 독자가 그 읽기를, 그 신문 읽기를 비한다는 거죠. 이거 아니겠습니까? 뉴스페이퍼, 신문이 본질적으로 뭐 하는 운명이야? 읽혀질 운명이야. A가 아닌 방식으로. 그러니까 신문이 not A한 방식으로 읽힌다는 거지. 그래서 독자가 신문 읽기를 갖다가 빈칸한다. 이 뜻이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신문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 것이고 독자가 어떻게 신문 읽기를 보는지를 갖다가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가볼게. 어떤 것도 더 스테일러하지 않습니다. 뭔지 몰라요? 뭐보다? 어제의 뉴스보다 스테일러하지는 않습니다라는 것이 오래된 격언입니다. 아마도. 그런데 어떤 것이냐면 담고 있는 거야. 엄청난 사실을 담고 있는 어떤 것인 거야. 됐습니까? 심지어 뉴스페이퍼 기자도 종종 인정합니다. 그나 그녀의 글쓰기가 본질적으로 일시적이라고요. 신문은 일시적이구나. 뭐를 제외하고 이따금씩의 뭐 이런 스토리를 제외하고는 뉴스 스토리는 읽힙니다. 사실을 위해서 그것이 담고 있는 어떤 특정한 날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날에 대한 사실 담긴 뉴스니까. 다음 날쯤에 그 사실들이 변해. 그리고 원래 이야기가 그것의 관련성을 잃어버려. 그래서 리포터나 편집자의 가장 큰 걱정은 뭐냐면 사실을 가장 깨끗하고 간결하고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능한 제공하는 것이 걱정이래. 뭐 없이? 모르겠어. 넘어가. 예를 들어서 AP는 한때 가지고 있었어. 어떤 규칙을. 어떤 규칙이야? 어떠한 이야기도 평균 한 문장당 평균 19개의 단어 이상을 가질 수 없다라는 규칙이고 어떠한 단락도 담고 있지 않다. 담을 수 없다는 거야. 3개 이상의 문장을 일반적으로. 그리고 다음절 단어는 피해야 돼. 뭐가 있으면? 단음절 단어가 있으면. 사실상 모든 뉴스페이퍼가 뭐 예외를 있지만 쓰여진대. 6학년짜리의 독자층의 수준으로. 됐습니까? 그러면 봐봐. 신문이 어떠한 방식으로 읽히는 거야? 어려운 거야? 쉬운 거야? 쉬운 거죠. 6학년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쓰냐면
짧게 쓰려고 하고 위에서 뭐라고 했어? 어디 있습니까? 요거죠. 분명하고 간결하고 읽기 쉬운 방식이지. 됐습니까? 그러면 어렵고 복잡한 방식이 아니라가 되겠지. 나시니까. 독자들이 신문 읽기를 그러면 비한대. 일단 A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면 뉴스가 본질적으로 뭐 할 운명이야? 빈칸한 방식, A한 방식으로 읽히지 않을 거야. 복잡한 거 어딨어? 이게 복잡한 거네. intricate. 정직한 거 아니고. 포터블은 들고 다닐 수 있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고요. 안녕. 두 개 중에 하나인데 B를 보니까 받아들인다고 그냥 경멸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고 복잡한 방식이 아닌 걸로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독자가 신문 읽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번 쓰시면 끝이야.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문제를 풀 때 친구들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간절한 마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은 영어를 왜 잘하게 됐냐면 실력이 좋은 게 아니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야. 간절함이 있으니까 뭔가를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고 그게 쌓이다 보니까 실력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마찬가지야. 그냥 문제를 쓱쓱 풀어가는 친구들이 있고 정말 딱 자세 잡고서 열심히 푸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게 성적을 올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컨텐츠나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성적이 안 올라갔을 때 내가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성적을 올리겠다는 그 마음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자문해 보시면 답이 나올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이거 하나 풀 때 그냥 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성적을 올리겠다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한번 다가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했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